얼마 전 생명윤리에 대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해야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 등과 같은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난 후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가 볼멘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하세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대화도 하면서 사랑을 키우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결혼하고 마음껏 성생활을 누리세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저의 대답을 들은 그 아가씨의 표정은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떨떠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1시간이 넘는 강의를 하면서 화자와 청자가 사랑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0대의 아가씨는 사랑은 곧 섹스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것이고 저는 사랑이란 로맨틱한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면서 전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일로 생각하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말이 안 통할 수밖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 모호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종류의 감정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감정에는 남녀 간의 로맨스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 있으며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나 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사랑의 감정을 에로스와 아가페 그리고 필로스 등으로 각각 구분해서 표현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구분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퉁쳐버립니다. 남자친구들이나 남자 동료들 간의 진한 우정이나 의리는 브로맨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동성애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호의를 가지는 우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면서 손발이 척척 잘 맞는 케미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는 사람의 생각의 크기를 재어볼 수 있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휘력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력도 발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거나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민감한 감성들을 제거해버리면서 매우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서 사랑이 곧 섹스다 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동성 간의 사랑이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곧 우리 섹스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동일시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잘못된 등식이 성립하게 된 데에는 대중문화의 영향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사람이라면 각자 자신의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 불꽃 같은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시작하지만 상대방의 성품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면서 어느 시점에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공식화되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면서 사랑의 깊이도 색깔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다 보니 같은 말을 하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네요.